2월 들어 첫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이제 오늘 2월 첫날이니까 네. 지난달 한 달을 조금 복기를 해봐야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뭐 흐름은 초반에 강했고 그 강한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월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스피는 이제 4.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7.4%로 끝났기 때문에 글로벌 상위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주요국 증시 1월 수익률 좀 챙겨보면 미국 다우 지수는 4.7% 플러스였고요. 나스닥은 이제 1.6%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0.8%. 그렇죠. 상해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해서 3% 마이너스였고요. 대만은 그래도 좀 2.1%로 그나마 좀 수익을 좀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유로존이 이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좀 4회 정도 인하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9.2% 상승하면서 코스닥보다 더 높았는데 그러게요. 네, 프랑스도 한 7.7% 상승해서 되게 유로 스톡스 뭐 보셔도 상당히 좀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수익률 상위권에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12월에 증시를 하락했던 원인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12월 달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좀 낮아지면서 달러가 강세 전환했고 여기에 장장기 금리도 동시에 지금 상승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국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좀 있었지 않나라고 보여서 좀 많이 하락했는데 1월에는 이런 12월 악재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월에 원화 절상률이 2.8%로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의 상으로는 상당히 좀 타국 화폐 대비 좀 높은 회복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안 좋지만 어떤 바닥론이 좀 나타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달러 기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된 점도 있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또 보면 사실 외국인이 12월에 이제 한 2.3조 원을 매도했는데요. 근데 1월에는 이제 1.4조 원으로 순매도 규모를 한 9천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월에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보면은 삼성전자 제외하면 거의 한 3천억 이상은 샀단 얘기잖아요. 순매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수급도 약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면서 이 두 수급 주체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율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은 순매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월은 사실 이벤트적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 한 달이었는데 사실 이제 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이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이전에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 저는 이제 이 취임 이후에는 약간 재료 소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해지는 조선이나 방산, 반도체, 원유, 로봇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선보인 저비용 그 AI 모델 딥스크 등장으로 1월 후반부는 약간 좀 이런 흐름 변화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떤 좀 약세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이제 AI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세가 났는데 2월에도 이런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지수 수익률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코스피에서 업종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업종이 기계, 의료종 및 운수창고였고 코스닥에서는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부품, 기타 서비스 업종이었는데 2월에도 이 흐름이 좀 비슷할지는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 주요 상승 업종군은 조선기자재, 방산, 전력기기, 로봇, 원전, 반도체 장비, 항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직, 이판 등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 수출 동향이 보니까 20개월 만에 무역 수지 마이너스 기록했고 수출이 1월 달 월간으로 전년 대비 10% 넘게 줄었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1월달 수출 내용도 싹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된다 그러면 이 수출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수출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앞으로도 조금 올해는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말까지만 해도 그 수출 성장률이 좀 많이 감소되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1월 수출 사실 보니까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한 10.3%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수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이제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설날이 작년에는 2월에 있었고 올해는 1월에 있었다 이런 점이 있었고 또 여기에 또 공휴일 대체 공휴일 또 하나 또 있었고 임시 공휴일까지도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었는데 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환율이 1월 환율이 이제 1,455원을 기록하면서 원화 표시 수출은 오히려 1.3%밖에 감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 자체로는 10.3%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원화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1.3%밖에 감소 안 했다. 그만큼 환율에 대한 수혜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루 평균으로 따져본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7.7% 증가해서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그 흐름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헤드라인 지표를 볼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한 101억 달러를 기록해서 8.1% 증가했는데 물론 증가는 이제 좀 줄어드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절대 금액 자체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요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사실 미국이 이번에 92.9억 달러를 수출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는데 요 차이는 1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근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의 뭐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어떤 그 경기를 부양하는 소비 그런 부양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서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중국이 수출국 1위로 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출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 물론 트럼프 과세 부과 관련해서 성장률이 다소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수출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짧게 좀 전망해 주시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2월 시장 전망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매크로 변수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1월 후반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달러가 강세로 다시 전환되기보다는 소강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에 더해서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일기 시절에 집권 이전에 달러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달러가 약세지는 모습이 있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일기 시절에 급등했다가 좀 후반부 취임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높은 금리 수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중국 관련한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제 춘절 연휴 기간이 끝나고 기업들의 세금 납부 기간도 끝나면서 유동성이 어떤 경색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시기가 2월입니다. 그리고 또한 2월 같은 경우 3월 양해 직전에 이제 지방 양해가 마무리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구환신 관련 보조금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가전에 대해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구체적 보조금이 좀 나오면서 소비 관련주 수익 회복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 좀 지속적인 관심이 2월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망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것은 현재 구간이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 지금 더 이제 잘 상승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더 많이 포진되는 것가 또 있고 또 2000년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짝수에는 부진하고 홀수에는 좀 강한 그런 특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2월 역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성장 기대감으로 다소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을 좀 주목하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1월 강세 업종이 2월에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서 1월 강세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약간의 지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잠시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로봇, AI,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들은 비중 유지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이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제 시장 및 업종 점검을 해볼 시간인데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업종은 뭐가 있던가요? 네, 일단 먼저 가장 크게 이제 시장부터 양시장부터 보시면 네. 지금 사실 뭐 상승 추세가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환 업종도 그렇지만 이 지수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았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30주간 이동평균선 근처에 코스피는 위치하고 코스닥은 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전환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신규 업종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이번 주 특징인데요. 섬유의복이라든지 의약품, 기계, 의료 정밀 업종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기존에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운수장비, 운수창고,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8개 업종이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코스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업종 중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F&F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좋았고 의약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엔진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는 덴티움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이, 목재, 건설, 증권가범이 있었고요. 이 업종 내에서 주가가 그래도 흐름이 좋은 종목은 현대건설, 한전 KPS,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한 신규 업종이 기계 장비, 그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 유통, 기타 제조, 금성 업종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은 제약, 일반 전기전자, 의료 정밀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지금 이미 추세를 전환했거나 전환 시도 중이기 때문에 특정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승 전환 후보 업종 중에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제주반도체, SPG 그리고 오스테오닉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좁혀보죠. 시총 한 50위권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50위권에서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가 활발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많은데 일단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대거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50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크래프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가 신규 또는 좀 상승으로 추세가 다시 재전환된 그런 종목이었고요. 기아와 카카오는 아직도 눌림목 자리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눌림목이라는 건 이제 뭐 매수 시점들이지만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러면? 힘이 없을 경우는 다시 또 하락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또 대거 또 추세 전환이 확인되었는데 HLB, 크래시스, ABL 바이오,
PSK홀딩스, 고영희 신규 전환이 확인되었고 눌매우고에 위치한 종목은 네이처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세가 하락 전환 종목들은 코스피에서는 KTNG, 그러면 카카오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지주사 SK가 있었고요. 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HPSP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거래는 하루밖에 없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인터넷, AI 소프트웨어가 강세였고 반대로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약세 전환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전력기기는 사실은 그 전에 그 5천억 달러 규모죠. 이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확 또 불타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참 디스크 때문에 여파가 바로 좀 미쳐서 지난주에 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 업종 또 뭐 시장 증시까지 다 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김 이사님이 좀 더 눈여겨 보시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한 4개 정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에서 크래프톤을 일단 꼽아봤습니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꺾이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12월에 마침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세가 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8월 고점을 좀 돌파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고점에서 갇혀 있는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3,8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한 1조 900억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큰 액수의 이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게임주 내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이게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PER 기준으로 지금 15.9배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되는 NC소프트도 PER이 16배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상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점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간에 또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기가 이번에 드디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기가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단기 바닥에서 한 27.1% 상승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했다. 중기 추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AI, 서버, 그리고 전장 같은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 관련해서 이구환신 정책이 지금 실행이 잘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이 상당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올해만 지금 450억 원 순매수 중이고요. 네. 현재 주가 PER 14.5배 정도 되는데 과거 대비 낮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 진입은 상당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FNF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네. 종목이기도 해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아주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가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는 좀 뭐랄까요? 크게 보면 거의 주가가 쌍바닥을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지금 현재 FNF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중국 내수 부양 관련한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FNF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성장성에 좀 약간 의구심이 좀 있었지만 최근 이제 신규 의류 브랜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중국 아웃도어 및 스포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인데 올해 이제 매장을 한 100개 정도 출점할 계획입니다. 예.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현재가 이제 PER 6.7배 수준으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중국에서 잘 나가던 네. 그게 주가에도 엄청나게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예. 종목은 SPG라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거 또 네.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고서가 많이 없는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들어간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가가 사실 상승 추세로 어느새 전환한 이후에 그 이후로도 지금 37.8% 올해만 37.8% 상승인데 올해 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그런 테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사족 보행 로봇 및 웨어러블 네. 로봇의 감속기 공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 중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 기간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특징, 그리고 로봇 종목 중에서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을 기록하고 있다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상승 전환한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4종목, 크래프톤, 삼성전기, FNF, SPG까지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